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 디스플레이고요.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OLED 패널 출하량을 보게 된다면은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패널 출하량이 반등을 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23년도는 22년도보다 OLED TV 패널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OLED TV 패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비가 얼어붙어서 중소형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고 또 교체 주기가 긴 OLED TV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널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23년도 9월 달부터 하락하던 OLED TV 패널 출하가 23년도 12월 달에는 소폭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 또 이 흐름이 24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왜 이어질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OLED TV 같은 경우는 유럽 쪽 소비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 유럽 쪽은 어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경기 이벤트가 있을 때 새로운 TV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삼성전자에게 7, 80만 대에 대한 OLED TV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년도보다 추가적으로 이런 대형 OLED TV 패널에서 더 많은 양을 출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해 OLED TV 패널 부분에서 660만 대 정도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OLED 노트북과 모니터에 대한 출하 추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이제 LCD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상황이 애매하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런 LCD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2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해 주다가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이유는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LCD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과 MMA를 했고 또 그를 통한 많은 공장이 증설이 돼가지고 저가형 패널이 많이 공급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LCD, TV나 모니터에 대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23년도 중간중간에 이런 패널 가격들이 반등을 해주긴 했었지만은 이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LCD TV나 모니터에 대한 소비가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시 하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LCD TV 패널 같은 경우는 24년도 상반기쯤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LCD TV 패널 가격이 이제 크게 반등을 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2% 정도는 반등한 이유는 이런 LCD가 하도 어떤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LCD 패널 기업들에 대한 공장 가동률을 이제 조금 낮춘 것도 있고 또 홍해 물륜대란과 간토반도 지진에 따른 COP 수급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시장 점유율에 욕심을 내는 중국 TV 메이커들로서 이런 LCD TV 패널에 대한 추가 구입이 있어서 살짝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매에 대한 의지가 이제 2분기에 조금 늘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대감이 1분기에 먼저 선행이 됐다. 그래서 LCD TV 패널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어떤 상업용 브랜드 같은 경우는 홍해 이슈로 인해서 패널 구매가 확대됐다. 하지만 어떤 가정용 브랜드에 대한 재고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모니터 쪽에서는 패널 가격이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LCD 모니터 패널 메이커들이 현재 가격적인 부분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미 구매자들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LCD 모니터 쪽에서는 크게 가격 변동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1분기에도 이런 LCD 부분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같은 양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23년도보다는 어느 정도 LCD 패널 평균 가격이 올라와서 뭐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바로 OLED 분야 중에서도 이런 태블릿 패널 출하량과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분야겠죠.
그리고 OLED 태블릿 패널 출하 같은 경우도 이제 23년도 9월 달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10월 달, 12월 달로 가면 갈수록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패드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추가 어떤 매출 동력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총 생산 캐파를 생각해 봤을 때 아이패드에 대한 물량이 정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일까라고 보게 된다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매출 상승의 키를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아이폰에 대한 점유율을 점점 높여갈 만한 여지가 있고 또 아이폰도 이제 판매량적인 부분에서 호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뭐 추가적인 긍정적인 뭐 매출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3일 날에 어떤 김영식 보통주에 대한 이제 주주 변경 유상증자 청약 결과가 그런 청약률이 133.86%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청약 예정 주식수 같은 경우는 1억 4,200만 개 정도였는데 청약 주식수 누계가 1억 9천만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사주 조합과 구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천약에서 우리사주 조합 같은 경우가 이제 2,843만 주 정도가 되고 구주주 같은 경우는 1억 475만 주를 청약해가지고 총 청약률도 한 104.91%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사주 조합이나 어떤 구주주 청약에서 남은 단수주 부분에서도 49,757주에 대한 일반 공모 청약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82,738%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제 매우 높은 청약률을 보여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점점 IT OLED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점점 풀려지고 있고 또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나름의 영향력이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아이패드든 아이폰이든 즉 애플에 대한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기대가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대와 달리 이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4년도에도 이제 적자 폭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4년도에도 적자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재무에 대한 문제와 이런 영업과 매출액에 대한 문제가 지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에 비해서 생각보다 어떤 큰 주가 상승을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IT OLED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점점 OLED에 대한 영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5년도쯤에는 매출액 부분과 영업이익 측면이 그리고 당기순이익 측면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흐름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지 말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살펴볼 뭐 건 없죠. 여전히 이제 단기 평선들도 하락하고 있고 20평선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60평선도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파르게 하락하는 20평선이자 매물대 부근인 이런 11,400원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고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급등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최소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12,000원 부근들은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